요즘 건강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달걀이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라며 매일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넘쳐납니다. 그 말을 믿고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2~3개씩 정성껏 챙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에 제동을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달걀이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 그것 자체가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간 식습관과 노화 건강을 연구해온 강민호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직접 분석하고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을 열심히 드시면서도 몸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속이 더부룩하고 관절이 뻣뻣해지는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달걀에 대한 오해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며 달걀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고, 요즘은 반대로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며 무한정 드시라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가는 정보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달걀이 좋은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달걀도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은 분명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까지 고루 담긴 자연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필요한 콜린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영양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드시면 열심히 드셔도 몸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흡수는 안 되고 소화 부담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젊을 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위산 분비도 약해지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율이 다르고 같은 조합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습관이 60대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여러 면에서 달라집니다. 위장의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을 때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로, 더부룩함, 관절의 불편함, 잦은 소화장애, 이것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호의 원인을 찾아드리고 해결책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달걀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달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매일 달걀 3개씩 드시면서도 단백질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시는 방식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루 1개만 드시면서도 그 영양을 최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달걀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제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달걀을 오래 드셨는데도 왜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음식은 결국 흡수되어야 영양이 됩니다.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흡수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핵심을 이해하신 겁니다. 얼마 전 상담에서 만난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를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고 채소도 곁들이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관리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 마디가 굽고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데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달걀을 드신 직후에 녹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그 옆에는 곶감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달걀과 차, 달걀과 감, 이 2가지 조합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서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자님은 제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셨습니다. 평생 좋다고 알고 드셨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달걀도 좋고 녹차도 좋고 곶감도 좋은데 왜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을 바꿔드리고 나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달걀 후 차는 30분이 지난 다음에 과일이나 감류는 2시간 이후에 드시도록 하고 달걀 삶는 방식도 완숙에서 반숙으로 조정했습니다. 변화를 주신 지 불과 3주 만에 아침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정말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정자님의 사례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자님처럼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서도 몸이 나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달걀이 좋다고 하니까 달걀을 먹고,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 녹차를 마시고, 감이 좋다고 하니까 감을 챙깁니다. 하지만 각각이 좋다고 해서 함께 드실 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드시는 음식과 어우러지면서 전혀 다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런 조합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열심히 드시는데 왜 몸이 좋아지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실은 음식 조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달걀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챕터 4에서 알려드릴 몸을 살리는 달걀 조합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셨던 달걀이 절반의 효과도 못 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식단을 연구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합이 반복되면 반드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바꾸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 가지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몸이 받는 영양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건강에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제도 챙기시고 건강식품도 사시고 좋은 음식을 고르려 애쓰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 노력이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먹느냐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빠진 퍼즐 조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달걀을 드신 직후 감이나 곶감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달걀과 감,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건강한 단백질의 달콤한 과일, 완벽한 아침 식사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합은 소화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를 방해하는 복합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소화 흡수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합체는 위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소화기에 머물면서 속 더부룩함과 팽만감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함께 곶감 2개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식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한 날은 오후까지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꿔드리고 달걀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 감을 드시도록 했더니 증상이 크게 나아지셨습니다. 특히 떫은 맛이 강한 생감은 탄닌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달걀과의 간격을 더 넉넉하게 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 드시고 바로 과일을 챙기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2시간의 간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걀 드시고 나서 바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식후에 여유로운 차 한잔 기분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차와 홍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달걀 속 철분의 흡수를 크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식후 바로 차를 섭취하면 음식에 포함된 비햄철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철분 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 속의 탄닌이 달걀 단백질 일부와도 결합하여 소화 흡수 전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0세 박춘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드시면서도 왠지 자꾸 피곤하고 빈혈 증상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달걀 직후 녹차를 드시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달걀에서 얻어야 할 철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는 드시되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든 홍차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차나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조금만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30분의 간격이 몸속 철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달걀의 신선도와 외관에 관한 것입니다. 금이 살짝 간 달걀, 조금 아깝더라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달걀 껍데기에 금이 가는 순간 외부의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살모넬라균은 달걀을 주요 감염 경로로 삼는 대표적인 식중 독균으로 증식 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인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도
달걀 관련 식중독 사고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달걀을 통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달걀 껍데기 바깥에도 세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달걀을 만지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철호님은 장을 보다가 조금 금이 간 달걀이 나왔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잘 익혀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익혔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금이 간 달걀은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달걀 한 개 아끼다가 며칠을 고생하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건강의 손실을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달걀의 양에 대해서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달걀이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 주요 영양연구기관들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일반 성인 기준 하루 한두 개가 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단백질 대사 부담을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소화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9세 최성호님은 근력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달걀을 4개씩 드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식후마다 속이 불편하고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달걀을 하루 한두 개로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콩류 등 다른 식품으로 보완하자 증상이 금방 나아졌습니다. 건강을 위한 섭취라면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개씩 드시고 계신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어떻게 익히느냐도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생을 걱정해서 완숙만 드시는데 완숙 달걀은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반숙보다 훨씬 깁니다. 단백질 구조가 열에 의해 단단하게 굳으면서 소화 효소가 이를 분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 관련 연구에서도 완숙란은 반숙란보다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걀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도 반숙이 완숙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3세 한정숙님은 달걀을 드실 때마다 오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반숙으로 바꿔드렸더니 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중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완숙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살피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마다 속이 불편하셨다면 완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걀을 물 없이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는 달걀만 급하게 드시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죠. 위장 기능 연구 결과를 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경우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 성분은 수분이 충분해야 소화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달걀이 위장에서 오래 머물게 되고 이것이 식후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71세 오민수님은 아침마다 달걀을 꼬박 드셨는데 변비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도록 했더니 장 운동이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이 달걀의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원활하게 만드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수축시키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물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6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몸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신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달걀은 제대로 활용하면 60대 이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달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몸을 살리는 달걀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반복해온 6가지 습관들이 달걀의 영양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소화 부담과 몸속 염증을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혹시 6가지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몸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조합을 반복하면 영양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면역력 저하, 근육량 감소, 인지 기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달걀 먹는 방식 하나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것이 25년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제 반대로 몸을 살리는 최고의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식습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좋은 음식을 열심히 드시는데 잘못된 방식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달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된 조합과 방식으로 드시면 그 영양이 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화 부담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섬세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달걀 하나를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양질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달걀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잘못된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내일 아침 달걀이 여러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달걀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 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달걀을 오래된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경우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한 번 사용한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오래된 식용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화된 기름은 달걀의 영양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는 신선한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시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센 불에서 빠르게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영양 손실이 커집니다. 달걀을 조리하는 방식 하나에도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달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환경에서 드시느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걀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입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뾰족한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시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달걀의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야 진정한 보약이 됩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올바른 방식을 지키시면 달걀의 영양이 여러분의 몸에 온전히 전달됩니다. 달걀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시작입니다. 달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코펜이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함께 작용하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방울토마토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곁들이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토마토 특유의 산미가 달걀의 고소한 맛을 더 살려주기도 하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으신 분이라면 달걀과 토마토의 조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관절이나 혈관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달걀과 함께 김을 곁들이시면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과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조합입니다. 또한 김에는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서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마그네슘과 아이오딘 성분도 들어있어서 갑상선 건강과 신경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소금과 기름이 과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무염김이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미가 강한 김을 드시면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밥 대신 김으로 싸 드시거나 달걀국에 김을 잘라 넣어 드시는 방법도 훌륭합니다. 달걀 반찬에 소금 간을 줄이고 저염 김으로 대신해 보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유익합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달걀의 조합도 소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서 달걀의 단백질이 소화될 때 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식후 속 쓰림이 잦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감자에 든 비타민C도 달걀의 철분 흡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의해 파괴되는 성질이 있으니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감자 1개를 쪄서 달걀과 함께 드시거나 달걀찜에 감자를 작게 잘라 넣어 드시는 방식이 간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다만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있으니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1개 정도는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속이 자주 불편하셨다면 이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달걀을 반숙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전달되는 영양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숙 상태에서는 달걀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완숙보다 높고 열에 민감한 비타민과 효소의 손실도 적습니다. 노른자 안에 있는 비타민 B군과 콜린 성분도 반숙일 때 더 잘 보존됩니다. 조리 방법으로 보면 끓는 물에 넣고 8분 정도 삶으면 흰자는 충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럽고 촉촉한 반숙 상태가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은 실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삶으시면 온도차로 인한 껍질 균열을 줄일 수 있고 껍질도 더 잘 벗겨집니다. 위생이 걱정되신다면 신선도를 확인하시고 냉장 보관하신 달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숙으로 드신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달걀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더 살아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숙으로 한번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시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든 좋은 조합의 바탕이 됩니다. 달걀을 드신 뒤 30분 이상 지나고 나서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 과일은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 이 두 가지 규칙만 지키셔도 달걀에서 얻는 영양의 질이 전혀 달라집니다. 소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먹고 바로 다른 것을 넣으면 소화 효소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고 흡수가 불완전해집니다. 특히 위장 운동이 느려진 60대 이후에는 이 시간 간격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음식 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복잡한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봐온 제 경험으로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보다 좋은 순서와 간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조합을 함께 정리해보면 토마토로 항산화를 더하고 저염 김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감자로 위를 보호하고 반숙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시간 규칙을 지켜서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금 드시는 달걀이 훨씬 강력한 영양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조합 외에도 달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시금치의 비타민C가 달걀의 비햄철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달걀은 색깔 있는 채소와 조합할수록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탄닌이 든 음식, 즉 차류나 감류와의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또한 달걀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저녁에 드시는 것보다 소화와 흡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달걀을 드시면 위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 하루 종일 사용할 에너지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5년간 연구를 해오면서 아침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하루 전체의 대사와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조합은 모두 특별한 재료나 비싼 식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토마토, 김, 감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건강한 식사가 어렵고 비싼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올바른 조합과 방법을 알면 일상적인 식재료로도 충분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5년간 제가 연구해온 결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달걀을 반숙으로 드시고 토마토를 곁들이고 차는 30분 뒤에 마시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달걀을 활용한 건강한 식사의 핵심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레시피나 특별한 조리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만 지키시면 평범한 아침 식사가 강력한 건강 식사로 바뀝니다. 반숙 달걀 하나, 방울토마토 5알, 저염 김 2장,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달걀을 드신 후 30분 뒤에 차를 드시는 규칙만 더하면 완성입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달걀을 아침 식사로 드실 때 양파를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파의 황성분이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돕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채소와의 조합을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조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달걀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조합이 올바른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누구에게나 언제 드셔도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달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최고의 보약이 되기도 하고 몸속 염증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 6가지, 달걀 직후, 밥 먹기, 식사 바로 후 차 마시기, 금간 달걀 섭취, 하루에 너무 많이 먹기, 무조건 완숙으로만 먹기, 물 없이 급하게 먹기, 이 가운데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한두 가지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습관들이 매일 반복될수록 달걀의 단백질과 철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화기관에는 조용히 부담이 쌓이고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좋은 조합들, 토마토와 함께 드시고 저염 김을 곁들이고 감자로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반숙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식사 후 시간 규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달걀이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합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로감이 줄고 식후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식단 개혁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몸속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피로와 빈혈이 찾아옵니다. 소화 부담이 쌓이면서 장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하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고 그것이 전신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의 뻣뻣함, 피부의 칙칙함, 면역력의 저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달걀 섭취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드시면 근육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살아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달걀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신 뒤 차 한 잔을 딱 30분만 늦춰보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방식에서 딱 30분의 간격을 하나 추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30분이 몸속 철분 흡수를 되살리고 소화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25년간 수많은 분들을 통해 제가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다음 습관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대단한 결단이나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시간에 드시느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10년, 20년 뒤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 선택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달걀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은 식후 바로 감이나 차를 드시는 것, 금간 달걀을 그냥 드시는 것, 과다 섭취, 완숙만 고집, 물 없이 드시는 것, 이 6가지입니다. 반대로 달걀의 영양을 최대로 활용하는 조합은 토마토,
저염 긴 감자와 함께 드시고 반숙으로 조리하고 식사 후 시간 간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한 달 뒤, 석 달 뒤에는 분명히 다른 몸이 되어 계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향한 그 여정을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달걀 드시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고 시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검증된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달걀을 매일 드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달걀을 드시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을 바꿔보시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달걀 드신 뒤 30분은 차와 커피를 참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여러분의 몸속 철분을 지키고 달걀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게 해줍니다. 작은 것 같아도 매일 실천하면 한 달 뒤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다음 습관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달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야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시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